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만을 안겨주시리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하며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온 나라에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인류 많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각도들의 학생 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가방 공장들이 훌륭 일떠섰고 이제는 소나무 책가방 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8년 7월 16일 리눈이 없는 폭염 속에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 실태를 하나하나 료하시면서 더한의 일꾼들이 샘물을 뽑을 줄은 알아도 아이들에게 가방을 만들어 비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께서는 샘물을 뽑는 것도 중시하지만 아이들에게 학습장과 교과서, 교복과 가방을 만들어주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일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같이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들어오고 민들레 학습장에 또 이렇게 글 쓰는 모습을 교단에서 매일과 같이 봅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이런 책임감도 커지고 아이들이 이거 어릴 때부터 우리 거를 다 쓰고 하니까 성장에도 좋고 애국심을 키워주는 데서도 정말 좋습니다.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 언 나라가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친어부의 심정으로 모든 게 세세하게 다 보살펴 주시는 거 우리 당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생산자로서 자식을 둔 온 나라 부모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들레 학습장 생산을 위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얼마나 그 정을 기울이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다는 모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억 건의 민들레 학습장을 생산해서 공급하였는데 이 학장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이 민들레 학습장 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그 종이 공장을 일도 세워주시고 학습장 생산의 튼튼한 토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쏟아져 나는 우리 민들레 학습장을 보아주시면서 우리 민들레 학습장을 받아 안고 좋아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그날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생산 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더욱 높이 좀 울려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초속을 닦은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고 있는 전하의 영웅들 속에는 전승의 날을 열흘 앞두고 희생된 육탄 영웅 김병모 동지도 있습니다. 1953년 7월이면은 우리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그 승리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웠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시기 세 차례 타격전 진행했는데 그 전투는 3.5.1 거지 전투, 3.39 거지 전투, 811.7 거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3.39 거지 전투 때 전쟁 승리 열흘을 앞두고 조개하고를 가슴으로 막은 24번째 육탄영웅 김병모 동지입니다. 3.39 거지 공격전팀을 맡은 그는 이 전투에 앞서서 숭대 당세포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포 당위원장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쓴 결정서를 읽었습니다. 첫째, 근위 사단의 용의를 끝까지 고수할 것. 둘째, 탄약을 다 사용하여도 적의 화점이 못지 않으면 육탄으로 막을 것. 전승의 날은 이렇게 왔습니다. 조국 수호자들은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싸웠습니다. 전승의 날을 열흘 앞두고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치어
승리의 디딤돌이 된 마지막 6탄 영웅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며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시군 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킬 때 대한 당제 8차 대회 정신을 깊이 새기고 남포시 강서구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구역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 인민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문제들,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밀접히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는데 기본 중심을 두고 내밀고 있습니다. 교육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을 비롯한 교육안의 일꾼들이 정말 대중의 앞장에 서서 앞치를 메고 나가면서 문화회관 개건 보수, 그다음에 경기장 개건 보수, 강서국수지가 운동원, 선현회관 이런 널리 찾는 이런 공공 건물들을 대담하게 개건 보수할 목표를 세우고 한 개 대상씩 선밀전의 방법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살림집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건 보수하게 하는데 우선 설계로부터 형성안 다 완성해서 여기에 건설 용량을 집중 보장해주면서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반 개건 보수 완성했단 말입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다층 살림집 율다스동 건설을 완성하게 한 문제, 그리고 강서 공원 개건보수 공사를 원림록화가 독특하게 실현되고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도로 결석하게 한 문제 등 올해 안으로 결석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우리 앞에 나선 사업들을 연말까지 무조건 구역 자체임으로 끝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모관하게 해지키고 있습니다. 7월 수산자원 보호월간을 계기로 수산자원을 보호 정식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환경보호성 일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지하자원과 달리 한번 캐면 없어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번식하면서 재생산되는 자원입니다. 더구나 7월은 4월 달에 민물 속에서 까난 새끼 물고기들이 자라는 시기고 바다에서는 정착 수산 동식물들이 알수리하는 시기입니다. 수산 자원을 중시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도는 수산 동식물들이 새끼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크기에 이를 때까지 키워서 바다와 강하천, 호수, 저수지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산사업소들과 정어사업소들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방류하여야 합니다. 좋기는 쏘가리, 잉어, 치색성어, 화련어 같은 물고기들을 많이 방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서는 새롭게 제작 도입된 콘크리트 인공호초를 집중적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올해 국가적으로 이 동해안에서 시험적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해서 노지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지된 방법으로 새끼 물고기와 움진 물고기를 잡거나 사리토를 파괴해서 수산자원보호중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을 철저히 군절해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답게 참가할 때 또 항시적으로 참가할 때 나라의 수산자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을 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 나선 교육부문 소식입니다. 평양 시안의 교육부문에서는 교육 사업을 우리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도를 부단히 모색하면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개발 창조형 인재들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도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학부의 목표가 개발 창조형 인재를 키우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부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결국은 학생 기간에
그 기초로부터 전공까지 쭉 배우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까지 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랑랑구역 관문초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과외 서조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자기 취미와 소질에 맞는 과목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가 이제 과외 소조 보면 70여 개 소조가 됩니다. 결국 매 교원들이 한 개 소조씩 맡아서 하는 걸로 됩니다. 이러자니까 교원들이 자질이 절실히 높아야 했습니다. 분과별 자질항상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가정의 국어분과에서 자체로 국어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국어학습의 글소리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어분과를 본보기로 해서 모든 분과들이 자질항상 유풍을 계속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당상소학교에서도 소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자질 향상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지능을 개발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그 바둑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바둑 다메지 편집물, 교수안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데 기초해서 여러 가지 바둑 수법을 창조하기 위해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모교분과에 대한 운영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원들이 앉아서 서로가 그 수풀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해야지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실기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외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법과 이 억양을 배워주기 위한 여기에 힘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대덕문 유치원에서는 예술인 후비들을 육성하는 유치원의 특성에 맞게 조기음악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새 교수 방법 창조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정연의 제8기 제3처전에서 내놓으신 육아정책, 정말 이 육아정책을 받들고 우리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모두가 분발해 나섰습니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적임학 교육을 더욱 과학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내놓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다 떨쳐 나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양원들이 매월에 한 권씩 새 교수 방법을 내놓자. 그래서 분과 합평에 조직하고 분과 기초발표에 조직해서 우수한 것은 심의를 거쳐서 도입하고 평가해 주고 이렇게 경쟁률을 계속 높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적임학 교육에서 체계성, 순차성, 과학성 유혹에 맞는 여러 건의 새 교수 방법들을 창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의 기상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관측 자료를 종합하게 되면 이제 중부 내륙,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많이 관측되었는데 특히 이제 자강도, 자성, 이 자성에서는 최고 38.4도까지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부분 지역들에서 이제 이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역시 이제 밤에도 이제 계속 더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 경경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태평양 알대 고기압, 이 세력이 보다 더 강화되면서 이 폭염의 세기도 더 강해질 것으로 이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4일경까지 대부분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은 이 33도씨 이상, 습도는 이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이 폭염이 계속 지속화되겠고, 특히 이 자강도, 이제 평양시를 비롯해서 이제 내륙의 이 여러 지역들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까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영향을 주던 이 태평양 알대 고기압이 점차 25일경부터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폭염의 세기도 점차 이제 낮아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염 현상 때 건강 관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생선조 사업과 치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피해를 극력 간소화하자면 우선 낮 12시부터 14시까지 이 종원 시간에 야외 활동을 극력 삼가해야 합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 서늘한 곳에 가서 몸을 식히고 또는 50% 알코올이나 찬물로 천천히 몸을 닦아서 식혀줘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는 즉시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의학적 감시 및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우선 집중치료실을 전개해주고 중요에 따라서 항시효과 대책 및 항경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의 장소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치료조들이 달려나가 치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체온 조절 중추가 좀 어른에 비해서 미숙하다 나니까 대기온도가 높아질 때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36도 어부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폭염 조건 이때 호흡기 질병, 소화기 계통 질병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덥다고 해서 찬물을 많이 먹이고 또 이렇게 찬 음식을 먹이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해소가 적게 분비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어린이들이 소화장애나 또 소화불량증에 쉽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끓였다 식힌 물,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이고 또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또 천연 과일물 이런 것을 많이 먹여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해가 세게 내려 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들이 전에 나오면 세심히 관찰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방안 온도를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보상하는 사업에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조건에서 어린이들에게 물을 자주 먹이는 것을 지금 이렇게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병들에게 그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는 사업, 이렇게 더울 때 또 아이들이 강에 나와서 놀지 않도록 늘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일부터 17일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12만여 명으로서 전주와 대비해 볼 때 16%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에 비해 3% 증가해서 4만 9,500여 명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동안 40만 명 이하를 기록했던 일별 감염자 수가 이번 주에 들어와 14일부터는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17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9,074만여 명, 사망자 수는 409만 8,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각종 변이 비루스들이 만연되면서 보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변이 비루스 감염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알파 변이 비루스가 이번 주에만도 6개의 나라에 전파돼서 총 세계 178개 나라와 지역에 퍼졌으며 베타 변이 비루스는 주간 3개 나라가 추가돼서 123개 나라와 지역에, 감마 변이 비루스는 75개 나라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델타 변이 비루스는 이번 주에만도 아프가니스탄과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돼서 현재 세계 1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주간 지역별 상황을 보면 이번 주에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아시아이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간 118만 7,2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주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성명을 발표해서 지난 5주일 동안 대륙의 사망률이 40% 이상 급증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심각하다는 증거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대륙의 사망률이 세계 평균 사망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악성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대륙 나라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데다 각종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열파, 폭우와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마로크의 일부 지역에서 47도씨 이상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리 슬리메인시에서는 최고 기온이 49.6도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국은 16일부터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로 열파가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할리인시에서 최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알프스 지역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돼서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다고 합니다. 체스코에서도 강한 폭풍을 동반한 우레 비가 내려 혹심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보헤미아 지역이 피해가 가장 심한 뒤 24시간 동안에 13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도로와 철길이 물에 잠겼으며 살림집과 공원들이 급류로 인해 파괴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사하 공화국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6일 현재 15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타버린 것과 관련해서 공화국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2,300여 헥타르의 면적에서 산불이 계속 일고 있어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파냐의 기로나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얼마 전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들불로 18일 현재 400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들불이 주변 살림집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 중부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1시간 동안에 4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포와 중강, 만경대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소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19일 월요일 음력으로 6월 초일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긴 됩니다. 내일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이긴 됩니다. 원산만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고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때에
대기 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실제 대기 온도보다 더 높은 체감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느 때보다 몹시 무더운 감을 느끼게 되고 심장 부담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자성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